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또 어떻게 보면 땅을 사는데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맞는 질문이 있고 틀린 질문이 있어요. 맞는 질문들은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맞겠죠. 그런데 틀린 질문은 뭐냐면, 틀린 질문을 하시고 그런 질문이라도 하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질문도 안 하시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어요. 질문하고 그냥 끝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하면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 전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자읍 세활이다. 지도를 보면 요만하겠죠. 지도를 보면.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 대표님, 구자 세활이 땅 주변, 세활이 주변의 땅값 얼마입니까? 아니면 표선 주변의 땅값 얼마입니까? 서쪽에 영우교육도시협회 영랑리 쪽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틀린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세활이다, 표선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행정구에서 보면은 이 지름이, 여기서 행정구에서 보면 지름이 평균적으로 리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보통 2.5km에서 심지어 한 4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끝까지, 여기서 여기 끝까지 땅값이 여기 땅값 다르고, 여기 땅값 다르고, 여기 땅값 다르죠. 그리고 땅의 형질도 다르고, 도로나 상수관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객분이 이 질문을 하는데, 저보고 오히려 이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 주변에 한 100만 원 이상을 하는 땅이 있어요. 저번에 어디 학문장 물어보니까 이만큼 안 한다던데 여기에 5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분을 한번 주보시죠. 지분은 또 못 준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가 차이냐면요, 여기는 저는 가능한 정확한 땅,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땅은 건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발 행위가 내가 단독으로 정말 주택을 짓거나 펜션을 짓거나 다가구 주택을 짓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을 가지고 그냥 농사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땅을 정확하게 도로 상수도 오수관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체크해서 형질까지 체크해서 한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막연히 같은 행정구역상인데 도로 상수관로 오수관로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길만 있으면 무조건 땅값이 비싸다 생각하는데, 자, 제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읍면관에 물어보셔도 되지만, 또 공무원분들께서 건축행위 여부는 공무원들 분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각 부서마다 다 가능 여부와 불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자, 여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관은 일단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표고 300m, 요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해발 300m 이상이 되는 토지는 무조건 오수관이 필수입니다. 필수. 여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표고 300m 하면 되게 높은 데라고 생각하죠.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인 땅이 우리 중산간도로 1136번 도로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빙 둘러가는 해안도로 1132번이 있고 1136번 도로가 있는데 그 이상 있다면 대부분 다 표고 300m 이상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오수관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토지를 매입했은 분들이 중산간에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2017년도 이후의 법입니다. 그래 그 전에 땅을 이제 중산간 쪽에 내 땅 완전 중산간 아닌데 라고 해도 중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고 300m,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오수관이 없는 지역이 거의 9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축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오수관이 없으니까. 오수관이 필수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수관은 제가 좀 이따가 상수관은 좀 이따 설명하고 도로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관외 지역이 있고,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내 지역이 있어요. 관내 지역은 대부분 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취락지구, 그 다음 부도심, 그 다음에 도심, 이렇게 다 대부분 다 요 관내 지역에는 오수관이 가까이 있습니다. 50m, 100m 이내에 대부분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관외 지역이 이게 애매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오수관이 없어도 요거는 요 오수관 관외 지역은 이건 표고 300m 이하를 말씀드린 겁니다. 관외 지역은 오수관이 없어도 자체 정화조로 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요거는 뭐냐면 이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90평 정도죠. 근데 대부분 다 주택이나 펜션들은 90평 미만이에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그래서 또 이 연면적을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초보분들은.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바닥 면적은 아닙니다. 바닥 면적은 여러분들 뭐 30평, 40평 이래 하겠죠. 그러면은 30평, 그러면은 3층을 지으면 90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연면적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관외 지역하고 여러분 관내 지역이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면사무소나 업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여기 관외 지역입니까? 관내 지역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관내 지역이면 오수관이 필수네요. 필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관내 지역은 대부분 다 취락지구, 부도심,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가격이 비쌉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구역에 무슨 리다, 무슨 세활이다, 표선리다, 하천리다, 무릉리다, 영랑리다 이러면 그냥 무작정 거기 얼마입니까?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땅 가격이 그 안에 같이 있어도 도로를 같이 물어도 왜 틀리는지도 그것도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 오수관으로 해서 가격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특히 표고 300m 이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을 하신 분들은 뭐냐면 17년도 이전에 착공계를 내놓으신 분들이, 허가를 내놓으신 분들은 건축을 해요. 자체 정화조로. 이해되시죠? 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메다당 인입을 끌어오는데 메다당 한 5, 6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구역상 내에도 그런 부분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완전히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길만 있다고 땅을 가격을 같이 매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상수관은 뭐냐면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관외든 이거는 필수. 이거는 필수입니다. 관외든 관내든 표고 300m 이상이든 이하든 이거는 뭐 정말 뭐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권력자가 와도 이 상수관로가 없으면은 건축은 안 됩니다. 이게 필수. 그러면은 자 상수관이 필수인데 어떤 경우에 가면요,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저번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가 이제 표선 제2공항이 좀 이렇게 확정되고 나면 이제 제 땅이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가격을 한번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요 정도 가격이 되겠냐? 깜짝 놀래.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 그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면 그분은 옛날에 뭐 기획부동산이나 어디 뭐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무소라도 뭐 또 옛날에는 투명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길이 무차선도 있고 뭐 2차선도 있는데 쫙 멋집니다. 주변에 뭐 봄 되면 유채꽃이 만발하고 전봇대 쫙 날돼 있고 쭉 됐어요. 거기서 약 한 3, 4km까지는 상수관로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은.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막연하게 이렇게 저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냐, 뭐 같은 이라도 저기 2, 300m, 3, 400m 마주보고 있더라도 가격이 이거에서 차이 납니다. 상수관은 보통 보면은 요즘은 다 이제 상수관로 정도도 여러분들 읍면 사무소에 전화하면은 물어보면 몇 메다의 몇 미리 관이 상수관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읍면 이래 전화하게 물어보시면 이 상수관로는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로 하나 해가지고 건축이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로만 건축 여부를 이거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도로로 가죠. 이 도로 부분은 또 도로 쪽에 또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4m가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잖아요. 4m가 돼야 되는데 도로가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4m예요. 눈으로 보는 데는 시각상 4m 이거 의미 없습니다. 공부상에 4m 도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요까지는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에서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제주도에는요 사도라는 게 있어요. 사도. 그 농지다 보니까 옛날에 개인적으로 다 우리 농사 짓는데 좀 편의성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땅을 조금 도로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각각 사도를 조금씩 이렇게 뭐 다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야 나는 여기 땅은 4m인데 이쪽으로 쭉 가려고 하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각자 뭐 한 1m, 2m씩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도로에 편입시켜줘요. 근데 도로지만은 지목이 도로로 편입시켰지만 등기부등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입니다.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은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4m로 가는데 쭉 가는데 내 땅이 여기 있다. 근데 이쪽에 이렇게 사도가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땅은 눈으로 볼 때 똑같은데 또 이쪽에 또 사도가 있어. 이 땅 건축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이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동시로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근데 다 일일이 쭉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일이 다 집마다 등기부등본 다 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사도 부분이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공부상에 분명히 4m예요. 4m인데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 또 협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4m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하면 이게 도로라도 공부상에 4m 도로는 맞는데 여기 벌써 이미 세멘트 포장을 해버렸어요. 해버리면 이거는 도로 지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모든 그 땅이 건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이 되지 않으면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사 지으시려고 여러분들 땅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농사 지으려고 땅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농사 지으시려고 우리가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대부분 제가 상담하신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나중에 농사 짓다가 이제 뭐 나중에 뭐 나이가 들면 뭐 펜션이나 전원주택이나 뭐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이제 틀린 질문이 뭐냐면 어떤 때는 저한테 이래 막연하게 왜 대표님 왜 사장님 거기에 저 앞에 땅은 이렇게 한데 저쪽에는 이 정도 가격인데 이쪽에 왜 비쌉니까? 그거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땅을 사는 매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들을 많이 설명하고 분명히 좀 길잡이를 대드리려고 우리 한국과 관련되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땅을 쉽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모든 게 완벽히 갖추어진 땅을 머리 아프지 않는 땅을 그런 땅을 이제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격도 합리적으로. 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 2공항이 올 연말에 발표되고 나면 아마 제주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겠죠. 국제선 항로가 아주 다변화됩니다. 다양화되고 그러면 제주도 땅을 계획하고 계시면 하루라도 조금 공항 발표되기 전에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도 정확한 땅 이해되시죠?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 제공하는 좋은 인연면대 지름길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